한국 축구와 토트넘 호스퍼의 가장 빛나는 별 중 한 명인 손흥민은 선수 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수단 내에서 고립되는 것부터 시작하여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누가 프리킥을 넣었는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는 일까지. 손흥민의 커리어는 많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손흥민이 클럽과 국가대표에서 직면한 어려움을 살펴봅니다. 또한 이를 극복하고 계속해서 필드에서 빛을 발하기 위해 그가 어떻게 노력하는지도 다룹니다. 손흥민의 힘든 경기 중 하나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에 패한 것이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은 공격에 완전히 고립됐다. 팀원들이 공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폭발할 수 있는 조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손흥민은 경기 중 단 한 번의 슛만을 성공시켰는데 이는 그와 같은 핵심 공격수에 대한 잠재력과 기대에 비하면 너무 작은 숫자였다. 이는 팀의 전술과 지원의 약점을 분명히 반영합니다. 그 경기에서 손흥민은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동료들의 도움 없이 혼자 싸워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손흥민은 선발 공격수지만 동료들로부터 패스를 많이 받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페드로 포로 같은 수비형 선수도 손흥민보다 슈팅 수가 6배나 많다. 이는 손흥민뿐만 아니라 늘 그가 필드에서 빛날 것이라 기대했던 토트넘 팬들에게도 실망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팀원들의 지지 부족뿐 아니라 프리킥 논란에도 쏠렸다. 이전에는 해리 케인이 이 역할을 자주 맡았지만 손흥민은 세트 상황에서 더 좋은 득점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거듭 보여줬다. 하지만 케인이 팀을 떠난 뒤에도 손흥민은 여전히 프리킥을 맡을 수 없다는 믿음을 받았고 대신 다른 선수들이 프리킥을 맡게 됐다. 이는 현장에서 많은 어색한 상황과 논쟁으로 이어지며 누가 직접 프리킥을 차지할지에 대한 선수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손흥민이 직접 개입해 팀 동료 페드로 포로를 설득해 직접 프리킥을 얻어내야 했다. 아쉽게도 손흥민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신뢰를 얻지 못했다. 통계에 따르면 손흥민의 프리킥 전환율은 최대 20%로 해리 케인의 3.5%보다 훨씬 높다. 이는 중요한 상황에서 손흥민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토트넘의 전술적 선택에 대해 제기되는 큰 의문점이다. 토트넘이 정말 손흥민의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세트피스 상황에서 공격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전술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프리킥 능력과 강한 정신력을 갖춘 손흥민은 데드볼 상황에서 토트넘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손흥민은 구단뿐 아니라 한국 대표팀에서도 빛나는 스타다. 그는 팀을 수많은 중요한 승리로 이끌었고 팬들의 마음속에 잊지 못할 감동을 남겼습니다. 손흥민은 뛰어난 선수일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투지를 잃지 않고 동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리더이다. 최근 아시안컵, 월드컵 예선 등 대회에서 인상적인 프리킥을 포함해 중요한 골을 터뜨리며 계속해서 클래스를 입증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아시안컵 8강에서 호주를 상대로 프리킥을 터뜨려 한국의 4강 진출을 도운 일이다. 오늘 저는 제가 고대하고 있던 토트넘 호스퍼 대 에버턴 경기를 보기 위해 경기장에 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꽤 안 좋았고 아침부터 비가 내렸는데 다행히 경기 시작 직전에 비가 그쳤고 날씨가 경기를 뒷받침한 듯 하늘이 맑았습니다. 제가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많은 팬들이 일찍부터 모여서 노래를 부르고 깃발을 흔들며 팀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토트넘의 홈 경기여서 팬들의 환호성은 더욱 뜨거웠다. 관객석에는 흥분과 분주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나는 토트넘 팬들의 가장 뜨거운 응원으로 유명한 사우스 스탠드 구역에 앉아봤다. 팬들과 함께 응원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토트넘은 경기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다. 비가 다시 쏟아졌지만 팬들의 열기는 식지 않았다. 팬들이 비와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손흥민과 동료들을 열성적으로 응원하는 모습이 감동적이다. 비소우마가 첫 골을 넣었을 때 경기장은 폭발했다. 안녕하세요, 축구팬 여러분. 오늘은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손흥민 선수와 그의 최근 경기,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호스퍼에서 오랫동안 활약하며 프리미어 리그의 스타로 자리 잡았지만 최근에는 팀 내에서의 역할과 프리킥 논란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 프리킥 능력, 그리고 그의 국가대표 경력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공격에서 완전히 고립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팀원들은 그에게 충분한 공을 공급하지 못했고 그 결과 손흥민은 경기 내내 단 한 번의 슛만 성공시켰습니다. 이는 그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매우 아쉬운 결과로 팀의 전술과 지원의 약점을 명확히 드러낸 사례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스스로 기회를 만들기 위해 애썼지만 동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주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동료들로부터 충분한 패스를 받지 못하는 손흥민의 상황은 팀 내에서의 그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문제를 시사합니다. 또한 페드로 포로 같은 수비형 선수조차 손흥민보다 6배나 많은 슛을 시도하는 등 공격 지원의 부족함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는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오랜 시간 동안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그의 스피드, 드리블 능력, 정확한 슈팅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손꼽히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그는 전술적 문제와 팀 내 지원 부족으로 인해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은 공격에서 완전히 고립되었고 팀원들은 그에게 필요한 패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손흥민은 경기 내내 단 한 번의 슛만 기록할 수 있었으며 이는 그의 능력에 비해 매우 부족한 수치입니다. 팀의 전술적 문제는 특히 프리킥 상황에서 두드러졌습니다. 해리 케인이 떠난 후에도 손흥민은 프리킥 키커로서의 신뢰를 얻지 못했으며 다른 선수들이 그 역할을 맡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팀원들 사이에서 프리킥 키커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경기 중 어색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손흥민은 프리킥을 차기 위해 동료 선수들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완전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손흥민의 프리킥 능력은 통계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그의 프리킥 전환율은 20%로 이는 해리 케인의 3.5%와 비교했을 때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토트넘의 전술적 선택이 손흥민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토트넘이 팀의 성과를 극대화하려면 프리킥 상황에서 손흥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술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정확하고 강력한 프리킥은 팀의 중요한 득점 무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또한 한국 대표팀에서도 빛나는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는 팀의 주장이자 리더로서 경기장 안팎에서 동료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아시안컵과 월드컵 예선에서 손흥민은 중요한 순간마다 결정적인 골을 기록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아시안컵 8강전에서 호주를 상대로 기록한 프리킥 골은 한국의 4강 진출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얼마 전 저는 토트넘 호스퍼와 에버턴의 경기를 보기 위해 경기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내렸지만 경기 시작 직전 비가 멈추고 날씨가 맑아졌습니다. 마치 날씨도 이 경기를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길 기대하며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경기장에 도착하니 많은 팬들이 이미 모여 응원가를 부르고 깃발을 흔들며 팀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토트넘의 홈 경기라서 팬들의 열정은 더더욱 뜨거웠고 경기장은 마치 살아 숨쉬는 듯한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사우스 스탠드 구역에 자리를 잡았는데 이곳은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가장 열정적인 응원이 펼쳐지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팬들과 함께 서서 응원하는 재미는 남다른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토트넘은 초반부터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지만 팬들의 응원은 쉽지 않았습니다. 비를 맞으면서도 손흥민과 그의 팀원들을 응원하는 팬들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경기 초반 비수마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경기장은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이날 멀티골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확정짓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토트넘은 에버턴을 4-0으로 압도하며 경기를 마무리했고 팬들은 손흥민의 활약에 환호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친구들과 함께 런던에 있는 한식당 올레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손흥민 선수가 자주 찾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 팬들 사이에서 손흥민 맛집으로 유명합니다. 가게 안에는 손흥민을 비롯한 많은 유명 인사들의 사인이 전시되어 있었고 한국의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인테리어는 마치 한국에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삼겹살을 주문했고 음식을 기다리며 손흥민 선수의 멋진 플레이와 토트넘의 승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경기장에서의 흥분과 기쁨이 아직 가슴속에 남아 있었고 한식을 즐기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이 그날의 완벽한 마무리를 장식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 호스퍼의 최근 경기, 프리킥 문제, 그리고 팀 내 위치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축구 선수를 넘어 한국과 아시아를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인물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내길 바라며 이번 시즌에도 큰 활약을 기대합니다. 손흥민과 토트넘을 응원하는 팬으로서 이런 특별한 날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게 정말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손흥민과 토트넘의 경기를 응원할 것이고 다음에도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 그리고 모든 팬들을 위한 이 승리가 더 많은 기쁨을 가져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